아가씨, 이거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은행 창구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의 목소리, 어젯밤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던 돈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안심한 뒤 불을 끄고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사라지려면 무슨 큰일이 있어야 한다고. 전화가 와야 하고 누군가 협박을 해야 하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밤. 그런데도 돈은 사라졌습니다. 잔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 번 더 누릅니다. 다시 로그인합니다. 눈을 비비고 또 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0원. 이때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은행이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설마 내가 당한 건가? 특히 어르신들은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내가 스마트폰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괜히 확인을 안 해서.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금융사기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평범해서 당하는 일입니다. 택배 문자, 건강검진 문자, 주소가 잘못됐다는 알림. 이런 문자 한 번도 안 받아본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왔나 보자. 그냥 확인 한 번입니다. 겁도 없고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 하나가 열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휴대폰을 들고 있고 내 손으로 누르고 있고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틈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누군가 들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기는 무섭습니다.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안심을 가져가고 잠을 가져가고 신뢰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조금이라도 철렁했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공포를 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불안하게 하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용한 강도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왜 전화 한 통 없이도 돈이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 없었는데 왜 돈은 빠져나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보통은 누군가 전화를 해서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윽박 지르고 겁을 주고 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게 만드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전화도 없고 대화도 없고 누군가와 말을 섞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제부터 이 부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술 용어도 최대한 쓰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사기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조용히 이용하는 것 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걸고, 문자 보고, 은행 앱 열고, 사진 보는 도구. 그래서 휴대폰은 내가 들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내 손에 있으니까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휴대폰은 작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통장, 카드, 신분증, 서명, 도장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인생 금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고의 문이 눈에 보이는 열쇠 하나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 하나, 알림 하나, 확인 버튼 하나로 문이 살짝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열리는 순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강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택배 문자가 옵니다. 주소 오류로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택배 안 오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 화면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휴대폰 안의 정보가 조금씩 밖으로 나가고 은행 앱을 여는 길이 조용히 열립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범인은 내 비밀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내가 직접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휴대폰 자체가 본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록된 휴대폰이다. 평소 쓰던 기기다. 본인 인증이 됐다. 그래서 시스템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기계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보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행에 가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본인 기기에서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당사자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사람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아야겠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 물론 조심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심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기는 사람의 성격이나 판단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해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미 한 번이라도 그 문이 열렸다면 그 다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실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환경이 바뀐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기꾼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하나? 편리한 세상에서 살 수는 없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을 잠그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그는 건 세상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다음 부분에선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개인의 주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반드시 해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와 은행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도 정부도 이 문제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전 재산을 잃고 은행 창구 앞에서 울음을 삼키는 장면은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조금 더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안 수상한 문자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전화 사기만 안 당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조심한 분들도 당했습니다. 의심 많은 분들도 당했습니다. 평생 은행을 드나들며 돈 관리에 익숙했던 분들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판단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달이 멀다 하고 나오는 기사들. 태영 통신사 고객 정보 유출, 유명 쇼핑몰 개인정보 해킹, 수천만 명의 데이터 외부 유출. 이런 뉴스,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정보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전화번호를 맡겼고, 주소를 맡겼고, 이름을 맡겼고, 주민번호를 맡겼습니다. 큰 회사니까 괜찮겠지. 국내 대기업이니까 안전하겠지. 그렇게 믿고 맡긴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보안은 완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우리 이름과 전화번호가 파일 하나로 정리되어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드린다고 해서 겁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자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어르신의 이름을 알고 어르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심지어 거래 은행까지 짐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결국 방향을 바꿨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말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사기꾼은 조심하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봅니다. 어디가 열려 있는지, 어디가 연결되어 있는지, 어디를 끊어야 막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길을 막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금융 안심 차단 제도입니다. 이건 은행이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국가가 모든 금융기관에 이렇게 막아라라고 명령해서 만든 공식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이 제도는 혹시라도 누군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기를 당한 뒤에 도와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 문을 열어두고 도둑이 안 들어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이걸 신청한 사람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면 한 번에 끝입니다. 반면에 신청한 사람은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고 경보까지 켜놓은 상태입니다. 도둑이 와도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불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대출 받을 때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차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집 문을 잠근다고 해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열쇠를 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단 장치는 아무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 없이 못하게 하는 것. 즉,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직원 앞에서 처리하면 다 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어딘가에서 조용히 몰래 내 이름만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건 전부 막히게 됩니다. 이건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안전입니다. 안전은 항상 약간의 번거로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은 전 재산을 지키는 대가로 보면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금융 안심 차단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어르신들이 반드시 신청해야 할 3가지 핵심 차단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헷갈리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된다. 그 수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오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겁이 아니라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해두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개인의 조심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지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을 잘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문을 잠그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정부가 만든 금융 안심 차단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딱 3가지 문을 잠그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를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는 보통 대문이 있고 현관문이 있고 안방 금고가 있습니다. 도둑을 막으려면 이 3군데를 다 잠가야 합니다. 하나만 열려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융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잠가야 할 문은 통로입니다. 이 통로의 이름이 오픈뱅킹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픈뱅킹이란 내 휴대폰 하나로 여러 은행의 통장을 한꺼번에 연결해 놓은 길입니다. 편리하긴 합니다. 버튼 몇 번이면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길이 열려 있으면 누군가가 내 휴대폰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통장으로 가는 길도 함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단은 이 길 자체를 끊는 겁니다.
이걸 신청해두면 설령 누군가 휴대폰을 만졌다 해도 다른 은행 계좌까지 한꺼번에 손댈 수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 오픈뱅킹 안심 차단입니다. 두 번째로 잠가야 할 문은 새 문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입니다.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사진 몇 장, 본인 인증 몇 번이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의 편리함이 사기꾼에게도 똑같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모르는 통장이 만들어지고 그 통장이 범죄에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 연락이 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단은 아예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내 얼굴을 직접 보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는 어떤 계좌도 만들 수 없다. 이걸 신청해두면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내 명의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앞에 두 문을 잠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여신거래, 즉 대출과 신용카드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설마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겠어? 본인 확인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 내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시스템은 그걸 본인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나가고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그 빚은 내 이름으로 남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여신거래 안심 차단입니다. 이걸 신청하면 전국의 모든 은행과 카드사 전산망에 내 이름 옆에 하나의 표시가 붙습니다. 차단, 그 뜻은 이겁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다? 자동 거절. 누가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든다? 자동 거절. 설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설득할 방법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처음부터 튕겨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문입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이 세 가지를 모두 신청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기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도 없고 새 문도 못 만들고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할 때는 신분증 들고 은행에 가서 직접 해제하고 직접 처리하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은 전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알았다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어르신들이 가장 쉽고 가장 헷갈리지 않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을 딱 필요한 말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어떤 말을 하면 되는지, 어디까지 요청하면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문을 잠글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열쇠를 직접 손에 쥐는 단계입니다. 이제 문은 알았습니다. 그럼 열쇠는 어떻게 손에 쥐면 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제도도 알겠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행동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은행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괜히 이상한 말했다가 쓸데없는 상품 가입하는 거 아니야? 설명하다가 내가 더 헷갈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정말 실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울 말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르신은 이해하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단 하나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통장 필요 없습니다. 도장 없어도 됩니다. 휴대폰 없어도 됩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평소에 다니시던 은행, 가장 익숙한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창구에 앉으시면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때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사연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대출 못 받게 하는 거랑 오픈뱅킹 막는 거랑 비대면 계좌 못 만들게 하는 거, 그거 3개 다 해주세요.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또박또박 말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신청해주세요. 비대면 계좌 개설도 차단해주세요. 오픈뱅킹도 전부 막아주세요.
이 세 문장 중 어떤 걸 말해도 직원은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택품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거 하시면 나중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말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불편해도 괜찮아요. 저는 다 막아주세요. 이건 설명하거나 설득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요청하면 직원은 처리해야 합니다. 곧 서류 몇 장이 나옵니다. 이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 찍고 본인 확인 한 번 더 하면 끝입니다.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디선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시도한다. 안 됩니다. 어디선가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려 한다. 안 됩니다. 어디선가 내 계좌를 한꺼번에 묶어 이체하려 한다. 안 됩니다. 은행 전산망에서 이미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조금 놓이실 겁니다. 아, 이제 좀 살겠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2다리 뻗고 주무셔도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을 잠갔다면 이제 안을 한번 둘러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 문을 잠그고 나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 집에 내가 잊어버린 게 없나? 금융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살면서 통장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여기저기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본인이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지키는 이야기에서 찾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고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사기꾼들이 귀신같이 달려듭니다. 요즘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카드 포인트 소멸 예정. 지금 신청하면 현금 지급. 미수령 금액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절대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돈을 찾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와 금융권이 공식적으로 만든 정식 통로만 사용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고 직접 통장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느리게 해도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자녀분 도움 받아도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돈, 카드 포인트를 가장 안전하게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돈이 있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보다 더 큰 돈, 잠자고 있는 통장 이야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문은 잠갔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내 것을 하나씩 챙길 차례입니다. 이제 지킬 건 지켰습니다. 그럼 찾아야 할 차례입니다. 문을 단단히 잠그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 몰래 들어와 내 것을 가져가지는 못할 거란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몰라서 못 찾고 있는 돈이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이건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꽁돈이 있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꽁돈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내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어디 있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카드 포인트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쓰시죠? 마트에서 쓰고 병원에서 쓰고 기름 넣을 때도 쓰고 자녀들 밥 한 끼 사줄 때도 씁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쌓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포인트가 자동으로 현금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천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몇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포인트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누가 가져가느냐? 카드사가 가져갑니다. 아무도 전화해서 어르신, 포인트 있으니 찾아가세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주인도 모르게 사라지는 포인트가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찾는 방법은 반드시 공식 통로로만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자로 오는 링크, 카톡으로 오는 안내, 지금 바로 신청 이런 건 전부 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곳은 딱 하나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방법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손에 들고 계시다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만 계십시오. 먼저 네이버를 여세요. 초록색 N 표시 아시죠? 열리면 위에 검색창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천천히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띄어쓰기 틀려도 괜찮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맨 위에 파란 글씨로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고 적힌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그 아래에 광고라고 적힌 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광고 말고 여신금융협회 이 글자만 보시고 누르세요. 들어가면 통합 조회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라고 나와도 겁먹지 마십시오. 아이디, 비밀번호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비회원 조회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 본인 인증입니다. 통신사 선택하고 문자로 온 숫자 6자리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화면에 카드사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그 숫자 전부 어르신 돈입니다. 10원이든 1000원이든 30만 원이든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번 돈이고 이미 쓴 돈의 일부가 돌아온 것뿐입니다. 이제 전부 입금 헐 버튼을 누르시고 평소에 쓰시는 통장 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 따라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완료라고 뜨면 그 돈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혹시 이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보십시오. 뒷면에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해서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입금해 주세요. 상담원이 본인 확인한 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자녀분께 부탁하셔도 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숨어있던 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사실 가장 작은 돈입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돈, 잊고 있던 통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찾는 이야기는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카드 포인트를 찾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카드 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돈이고 비교적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돈입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돈은 아예 존재 자체를 잊고 있는 돈입니다. 바로 휴면 예금, 즉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쓰지 않아서 잠들어 있는 통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통장은 다 정리했어. 내가 통장 만든 걸 까먹을 리가 없지. 그런데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만들었던 기억은 대부분 그 당시의 삶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하던 시절, 직장을 옮기던 시절, 사업을 시작했다가 접던 시절, 누군가 부탁해서 잠깐 만들었던 통장. 그때는 분명히 기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생활 속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 한 사람당 평균 2개 이상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장들 안에는 몇천 원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몇십만 원,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잠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돈의 더 무서운 점은 그냥 놔두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은행이 보관하다가 국고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돈이지만 내가 찾지 않으면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건 은행을 직접 다니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공식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영어로는 어카운트 인포라고도 부릅니다. 방법은 아까 카드 포인트 찾을 때와 비슷합니다. 다시 네이버를 여십시오.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검색을 누르면 맨 위에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라고 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광고 말고 공식 서비스만 누르셔야 합니다. 들어가면 여러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내 계좌 한눈에 또는 계좌 조회 같은 버튼을 찾으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건 귀찮아서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절차이니 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마치고 나면 놀라운 화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로 쓰는 은행 말고 이 은행은 뭐지? 싶은 이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잊고 있던 통장입니다. 은행 이름 옆에 상세 조회를 누르면 그 통장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어떤 분은 말을 잃습니다. 이게 아직 남아있었네. 그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 준 돈도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면서 내가 벌었던 돈입니다. 이제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잔액 이전 또는 계좌 해지 및 잔액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돈이 지금 쓰고 있는 주 거래 통장으로 옮겨집니다. 은행 갈 필요 없습니다. 서류 쓸 필요 없습니다. 방에 앉아서 손가락 몇 번 움직였을 뿐인데 잊고 있던 돈이 내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놓친 게 아닙니다. 늦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확인한 게 잘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성실함의 흔적이 통장 속에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해냈습니다. 지킬 건 지켰고 찾을 건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설마 나한테 이런 돈이 하고 놀라는 또 하나의 돈, 병원비 환급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건만 맞으면 금액이 꽤 클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병원비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치아 때문에 수술 한번 하고 나면 순식간에 100만 원 단위의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니까 어쩔 수 없지. 병원비는 그냥 나가는 돈이지.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비 중에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이름만 들으면 귀를 닫고 싶어지시죠?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한 해 동안 병원비를 너무 많이 쓴 경우 그 기준을 넘는 금액은 다시 돌려준다. 즉, 병원비에도 상한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까지 계속 내게 두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를 보내긴 합니다.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을 놓치거나 광고인 줄 알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수십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혜택이 아닙니다. 시혜도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환급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할 이유도 없고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네이버를 여십시오.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검색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 또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는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본인 인증을 한번 하게 됩니다. 조금 귀찮아도 참으셔야 합니다. 내 돈을 찾는 길이니까요. 조회했는데 화면에 이런 문구가 뜬다면 그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환급금 신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보일 겁니다. 그 금액은 이미 정해진 돈입니다. 새로 생긴 돈이 아닙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며칠 안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혹시 인터넷이 너무 어렵다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 조회해주세요. 상담원이 차근차근 도와줍니다. 특히 수술을 받으셨던 분, 임플란트 하신 분, 장기간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돈을 안 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 이제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돈을 지키는 법, 카드 포인트 찾는 법,
잠자고 있던 통장 찾는 법, 그리고 병원비 돌려받는 법까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두면 가장 아까운 돈. 다음 이야기에서는 통신비 미환급금, 즉 휴대폰 요금에서 돌려받지 못한 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짧고 정말 간단합니다. 이런 돈도 있었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건 지켰고 찾을 수 있는 건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은 아주 클 수도 있고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가장 억울한 돈입니다. 바로 통신비 미환급금입니다. 휴대폰을 바꾸신 적 있으시죠? 통신사를 옮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요금제를 변경한 적도 있으실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요금을 미리 냈거나 보증금처럼 남아있거나 정산이 덜 된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객님, 돈 남아있으니 찾아가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줍니다. 그래서 이 돈을 확인하는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네이버를 여십시오.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스마트 초이스. 조금 낯선 이름이죠? 괜찮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와 통신사가 함께 만든 공식 서비스입니다. 들어가면 통신 미환급금 조회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걸 누르시고 본인 인증을 하시면 KT, SKT, LG 모든 통신사를 한 번에 조회해줍니다. 몇천 원일 수도 있습니다. 몇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돈도 분명히 내 돈입니다. 찾아갈 수 있는데 그냥 두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이제 정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돈 지키는 법. 신분증 들고 은행에 가서 이 3가지만 요청하십시오.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오픈뱅킹 안심 차단,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이 3가지를 해두면 사기꾼이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내 돈 찾는 법.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통장, 계좌 정보 통합 관리, 병원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통신비 스마트 초이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숨은 돈의 대부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만 하지 마십시오. 이건 혼자만 알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형님, 누님, 친구, 이웃 중에 아직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일 아침 은행 앞에서 울지 않게 하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만 전해주십시오. 이거 한번 들어봐. 돈 지키는 이야기야.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이 많아서 이 영상을 본 게 아닙니다. 늙어서, 아파서, 혹시라도 사기당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 마음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찾은 돈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걸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셔도 좋고 손주들 용돈으로 쓰셔도 좋고 그냥 통장에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니까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 노년 건강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